반갑습니다. 캐슬입니다. 대학원생 게시판에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은 배은망덕한 후배. 뭔가 배신을 했나? 네. 내용 되게 짧아요. 석사 후배가 기존에 하던 실험이 잘 되지 않아서 졸업 6개월 전에 토픽을 바꾸게 되었는데 마침 저도 비슷한 주제를 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제가 사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후배가 실수할 때마다 혼을 많이 냈고 때로는 짜증도 내기는 했습니다. 짜증을 내면 안 되지. 네. 그냥 스스로 이제 못 참는 거잖아, 이거. 자,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제가 후배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후배가 잘못하면 제가 교수님한테 혼나니까. 측정 장비가 저희 연구실이 아닌 다른 회사에 있어서 남의 장비이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욕이나 폭력은 일절 쓰지 않았습니다. 후배도 졸업할 때 혼내주신 덕분에 혼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감사하다고 했고 되게 좀 어이가 없네요. 궁금해서 6개월이 지나서 연락해보니 왜 궁금해 졸업했는데 졸업하면 끝 아니에요? 어쨌든 후배 졸업하고 나서 궁금해서 6개월이 지나서 연락해보니 카톡, 전화, 인스타 다 차단이 되어 있네요. 저 덕분에 졸업했는데 이건 진짜 배은망덕 그 자체 아닌가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걸 네 댓글 한번 볼게요. 자, 아니 10도 아니고 차단이면은 뭔가 두 분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혼냈다잖아. 차증 부리고. 자, 댓글이 이런 거 양쪽 입장 다 들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그 후배였어도 선배가 나한테 일적으로 혼내고 짜증내는데 인간적으로 좋아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같은 집단에 있을 땐 그래도 좋게 좋게 마무리한 거고 이제는 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정리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전부 차단한 거면 교우님 생각보다 후배 쪽이 받은 상처나 스트레스는 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상처 있으니까 차단을 했겠죠. 댓글 3. 혼내주신 덕에 졸업할 수 있었다고 했던 거 보면 정말 많이 혼내셨나 본데 교훈이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을지라도 후배 입장에서 졸업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고 그럼에도 잘 마무리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6개월 뒤에 다 차단되어 있었다고 배운 망덕 들을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저도 동의합니다. 네. 추천수가 37이네. 자, 혼내주신 덕분에 이벤트가 쉽게 나올 수는 없을 텐데요. 뭔가 쎄한. 혼내주신 덕분에가 긍정적인 의미가 맞나요? 자, 댓글 6은 대학원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류가 쓸데없이 혼내거나 화를 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직장 다니다 왔는데 직장에서는 보통 혼낼 일도 큰 사고만 아니면 화를 안 냅니다. 뭐 그러겠죠. 근데 대학원에서는 혼 안 낼 일도 교수나 선배가 종종 혼내던데 미스터리네요. 이래서 대학원생들 사이코 소리 듣는 거. 잘못한 걸로만 혼내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작성자입니다. 그리고 님들이 교수랑 후배 사이에 끼어보세요. 님들은 과연 그 상황에서 후배한테 부드럽게만 할 수 있나? 비추가 많이 바뀌었네. 그러니까 잘못했으면은 그 잘못한 그러니까 혼냈다는 이 용어 자체가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혼내는 게 아니라 가르쳐 줘야죠. 뭘 잘못했다고. 네. 그렇다고 뭐 무슨 정말 잘못한 일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실험할 때 실수하는 뭐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일부러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실수나 능력 부족으로 잘못하는 건데 이런 건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나. 물론 작성자는 선배니까 이게 뭐 지도할 그런 직접적인 뭐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닌데 보통 대학원생들 연구실 많으면은 뭐 포닥이 대학원생 지도하기도 하고요. 선배들이 보통 뭐 셋업 같은 건 보통 당연히 알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약간 사수 부사수처럼 되면은 뭐 결국 지도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도 교수뿐만 아니라 선배도 후배를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도할 일이 당연히 생기게 돼요. 네. 부드럽게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말은 쉽지 당신이 여러분들이 한번 겪어보세요 이 말 하고 있는 거고. 자, 혼낸다는 건 조심스러워하는 일인 것 같아요. 큰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상처를 받는 스타일이 있어요. 네. 혼내도 별로 그냥 한기로 그냥 흘려보내는 스타일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나는 이렇게 저 사람이 이렇게 상처 안 받을 거라 생각해도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약간 세심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님이 혼냈다고 하는 게 님 기준에선 잘못만 지적한 거겠지만 당한 입장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아, 이거 제가 방금 한 말이네. 이게 당한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다. 혹시 교수님이 후배 관리 못한다고 싸대기라도 때리나요? 후배 때문에 제가 혼나는 게 싫습니다. 작성자분이 그래 나름 약간 이 회사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공대 같거든요. 네. 이과대나 자연대 이쪽은 회사랑 그렇게 커넥션이 없습니다. 네. 회사 얘기하는 거 보니까 회사 장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공대로 저는 추측이 되고, 글쎄요, 이게 성별은 안 써 있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연락을 잘 안 하거든요. 6개월 전에 연락을 해보니 잘 모르겠네. 여자가 아니라서. 네. 성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걸로 혼내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하거나 측정을 할 때 후배 행동이 회사 직원들한테 폐를 끼치면 짧게 말로 타일렀습니다. 예를 들어 후배가 장비를 사용하는데 회사 직원이 와서 장비를 저희가 좀 써야 되는데 얼마나 걸리냐 하면 후배가 10분이면 됩니다 하고 계속 쓰길래 그 사람들에게 먼저 쓰라고 했어야지 한 게 다입니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셋업은 쉐어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다고 미리 다 계획을 짜 놓고 그 시간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쓰는 거거든요. 완전히 구멍가게식 운영하지 않은 이상은 그게 당연한 건데, 어쨌든 이거 쓸 때는 미리 회사 얘기를 하고 뭐 언제까지 우리가 쓰겠다고 얘기를 한 걸 거예요. 네,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후배랑 작성자한테 장비를 쓸 권한이 있으니까 10분이면은 뭐 당연히 회사에서 기다려야지. 네. 저는 동의를 못 하겠는데. 그리고 10분 정도는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넘겨줄 수 없잖아요. 한번 실험하면 막 몇 시간도 하는데. 물론 이 상황이 다를 수는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작성자는 이 회사 직원의 입장을 많이 생각해 주는데 후배 입장도 생각해 줘야지. 네. 너무 작성자를 뭐라 그러고 있는데 작성자도 좀 이해 가기도 해요. 네. 약간은 뭐 이것도 사람 스타일에 따라 다르니까. 고압적으로 한 적 없습니다. 이건 후배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 인연이 아닌 거죠. 네. 배은 망덕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자, 주변에 있는 후배들이 다 떠나면은 본인 잘못이고 저 후배만 못 견디고 떠나면 저 후배 잘못이다. 네. 그들이 있네요. 성자 말만 들었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근데 이거 말고 딴 것도 있겠지. 네. 이거 뭐 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짜증과 인과응보네요. 일을 할 때 감정 기본 탑재하는 건 조선중등인가? 아니 무슨 범정을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 사실 후배가 실수할 때마다 혼을 많이 냈고 때로는 짜증도 내긴 했습니다. 여기 답이 다인 듯한데 보통 그 사람이 싫으면 차단하는 것 같아요. 카톡 친구 목록 읽는 것도 싫고 무엇보다 연락 올까봐? 근데 진짜 연락을 하셨네요. 그 친구가 좀 여리고 예민한 편일 수 있겠지만 한번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보고 되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화내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미성숙한 행동입니다. 억울할 수 있겠지만 사람관계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 사람 글을 되게
무난하게 잘 쓰네요. 네. 잘못했을 때 혼내고 화낼 수 있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인 겁니다. 불행히도 한국은 그렇게 교육시키죠. 저도 비슷한 후배 있는데 교수님께 상담도 드리고 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알려주다가 이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더군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가르쳐 주는데 이제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은 나는 대학원 연구하러 왔지 후배 가르치러 온 사람이 아니니까. 네. 각자 갈 길 가시면 됩니다. 어디로 탈출하셨는지요? 24번 뭐지? 탈출한. 일단 잘못이 아니고 기준이 다른 경우엔 지적을 하면 안 됨. 규칙이 있는데 그걸 몰랐다면 규칙을 알려주면 됨. 명백하게 잘못한 건 잘못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토스하면. 징계 권한을 가진 사람이 어딨어. 교수도 징계 권한이 있진 않지 않나? 뭐 나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님은 세 가지 경우를 뭉뚱그려서 가르치고 지적하는 걸 넘어서서 심지어 짜증까지 냈으니 관계가 곱창난 거예요. 교수한테 안 혼나려고 그랬다고요. 교수가 님한테 짜증내고 화낸다면 그건 교수가 비읍시옷인 거고 님이 그걸 피하기 위해 그 비읍시옷 같은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게 합리화되는 건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히틀러가 시킨 대로 유대인 죽인 독일 군사들 다 처벌받았습니다. 지들 살려고 한지요. 아니 너무 극단적인 예시 같은데요. 무슨 홀로코스트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리고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님이 교수도 아니잖아요. 같은 노예주대 어딜 노예를 혼냅니까? 님 소유도 아니면서. 이 댓글은 좀 너무 나갔다네. 선배여도 후배를 가르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좀 힘들 수 있어요. 네. 권한은 없는 것 같은데 일은 그 후배들 가르쳐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짜증 날 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것도 많은데 막 이렇게 가르쳐야 되면은. 댓글들이 후배 말도 들어야 된다면 중립적인 척하면서 정작 성장말 안 들어주는 것 같은데. 근데 양쪽 다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후배같이 부주의한 사람들은 한두 번 알려줘도 안 고치면 본인이 욕먹든지 졸업 못하든지 놔두는 게 나아요. 선배라서 혼낸다고 표현한 것뿐이지 자비로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공용장비로 실험하는데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이 혼내도 언짢을 겁니다. 약간 이제 선배를 두둔해주는 이런 사람도 있네요. 작성자. 저는 후배를 미워하지 않으며 후배의 졸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후배가 그냥 자존심 때문에 손절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손절하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작성자 되게 생각하는 게 되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손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자존심인가? 그냥 짜증나서 손절한 거죠. 네. 보기 싫으니까. 네. 후배를 또 걱정해주고 있네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후배는 되게 지금 잘한 거예요. 네. 졸업할 때까지 잘 참고 있다가 졸업하고 나서 차단한 거니까 이 정도면 이제 현명하게 잘한 거죠. 후배 입장에서는. 또 작성자. 그리고 회사 가면 저도 긴장하는데 후배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어쩔 수 없이 혼내고 짜증낼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제 입장이 안 돼 보셨으면서 저만 비난하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좀 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네. 네. 댓글 37. 작성자 관점에서 그 후배 배움 망덕하다고 하는 건 괜찮고 본인이 비판받는 건 안 괜찮은? 이것도 말이 되네요. 손절이야 친구 사이에도 안 맞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일 때문에 만난 사람 손절이야 밥 먹듯이 일어남. 일터에서 만난 후배한테 혼내고 화내고 감정적인 행동이 사회생활엔 더 문제될 듯. 네.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자, 댓글 38. 어차피 후배가 졸업한 상황에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쓸데없이 신경 써봐 힘만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작성자 입장에서 뭐 그래도 본인도 스트레스는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줬다고 하네. 네. 근데 차단 당했어. 뭐 어쩔 거야. 잊어야지.
네, 그런 거 그런 거보다 해야지. 왜 자꾸 신경 쓰고 이런데 글을 올리고 있어. 위하는 척. 이거. 후배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 밑에 위하는 척. 눈에 보임. 자, 글 쓴 분이나 이런 데 와서 열심히 비추박는 분들이나 본인 성질을 보시면 아, 죄송합니다. 결국 연구, 공부, 수련, 교육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작업인과 동시에 자신과 주변을 변화시키겠다는 동기에서 출발하면 사람이 얽히다 보면 당연히 상처받고 주는 일이 생기기 마련인데 여기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냉철히 분석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 정신건강 쪽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참 싫어하는데 그 이유인즉 그렇게 따지면 질병코는 수많은 상담이나 기법이 무슨 소용임 그냥 낙인 찍어버리고 배제하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음 본성은 바꾸기 힘들더라도 내면의 안정을 찾고 주변과의 관계는 얼마든지 치료나 상담 셀프 리플렉션을 통해서 회복 강화할 수 있어요. 그런 그 사람 답변다는 거 보면 그냥 내 말 맞다고 해줘. 뭐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거. 화를 낼 때 버럭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와 유사한 단어며 특히 아이들이 갑자기 짜증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른식 별것이 아닌 일에 탄트롬. 네. 신기한 거 있네. 짜증 부리는 것밖에 안 보임. 배은망덕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로디드 텀인데 그런 자극적인 요소 자체가 본인이 이성적으로 보는 게 담소적. 근데 그냥 짜증이라고 하면 되지 뭘 영어를 자꾸 쓰고. 차단한 거 아무렇지도 않고 훌한 거면 왜 일단 글을 올리지 뭐 여기 미국도 다르지 않은데 몸쓰면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용어가 좀 익숙하나 봅니다. 탄트로 하나 배웠네. 탄트로 짜증. 몸만 큰 아이들 참 많은데 교수든 학생이든 글 제목부터 배은망덕인데 걱정이라네요. 이런 식으로 야유돌랑 혼내셨으면 이해돼요. 제가 쓴 글인데 추천만 9개는 다들 너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고 글쓴이도 할 만큼 했고 손절 당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배은망덕까지는 아니고 손절 당해도 그러려니 해야 된다. 이게 제 주장이었고요. 모두와 친구가 될 수는 없더라고요. 그 후배가 오죽했으면 수단까지 했을까 싶은데 나는 후배 졸업에서 최선을 다했다. 후배가 자존심 때문에 차단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설 쓰면서 정신승리 시도하는 거 보니 성자님이 그 후배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 것 같으니 댓글이 곱게 안 나오는 거예요. 본인은 다 옳고 항상 정당한 명분이 있고 그걸 몰라주는 후배는 배은망덕한 거고 자존심 세우는 거고 근데 후배 때문에 교수한테 혼나기 싫었다? 그건 다 큰 성인끼리 서로 혼내는 정당한 명분이 아니거든. 이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교수한테 혼나기 싫어서 실제로 했어도 이렇게 솔직하게 이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나? 그러니까 교수한테 혼나기 싫어서 후배를 혼냈다. 좀 그 표현이 좀 그러니까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한 발언이 아닌가 이 발언이. 네.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너무 좀 구차한 변명 같아. 교수한테 혼나기 싫어서 후배를 혼냈다라고 표현하는 게 너무 보통 사람은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도 겉으로 말 안 할 것 같은데 글쓴이는 굉장히 솔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막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님 감정 때문에 갑질한 것밖에 안 되죠. 글쓴이가 되게 솔직한 것 같아요. 네, 읽어보면. 네. 그리고 뭔 본인이 지도교수도 아닌데 그럼 매 명절마다 술 잡아서 후배가 덕분에 졸업했다고 인사라도 하길 바랐어요. 본인도 본인이 혼내고 짜증낸 건 알면서 후배한테 바라는 건 뒤지게 맞네요. 레알. 이게 되게 웃겨가지고 챗 GPT한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니까 너무 뭐 무난하게 얘기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요. 챗 GPT한테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뭐 이런 상황을 그려줬는데 되게 무슨 일본 만화처럼 이런 풍으로 그려놨었는데 이건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자, 이걸 이제 그 썸네일로 하면 될 것 같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글을 가져와서 읽는 게 또 하나의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제가 컨텐츠를 만들기가 되게 힘든 게 뭔가 창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사실 뭐 연구 자체가 창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남이 안 했던 거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네. 남이 쓴 거, 그러니까 공개된 글을 가져와서 그냥 읽어주면은 꾸준히 하면은 또 이렇게 잠잘 때 이렇게 틀어놓고 자는 사람들도 있고 심심할 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이런 거 한번 하루에 한 개 정도 글 한번 가져와서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밥 저녁도 안 먹고 이제 마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마이크 테스트 겸 하고 있거든요. 네. 생각보다 이 마이크 2만 얼마짜리 샀는데 생각보다 이 전용 마이크 샀더니 음질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은 좀 더 재미있는 글 가져와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